네, 그 다음에 일렉트릭 다이폴이 만드는 포텐셜이에요. 한글로는 전기 쌍극자라고 합니다. 왜 전기 쌍극자라면요, 마이너스 차지랑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거리 D만큼 떨어진 상태로 이 D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차지 크기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전기 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쌍극자에서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D가 아니죠.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R 떨어진 P점에서의 전위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R을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 고민될 수 있는데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 보시면은, P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위의 길이를 R 플러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로부터 떨어진 거리, 마이너스 차지로 떨어진 거리를 R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세 개 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 개 다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여기 R 넣으면은 또 전위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근사를 하면 안 되고, 적당한 수준에서 근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거리는 정확한 거리를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확한 거리를 내보면은, 전위는 뭐였죠? 점전하면 전위는 K, R분의 Q였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가 만드는, 여기서의 전위는 어떻게? 더하면 된다 그랬죠, 앞에서.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전기쌍극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전기쌍극자가 만드는 전위는 어떻게 된다? 얘가 여기 만드는 전위, 얘가 여기 만드는 전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쌍극자가 만드는 전위는 어떻게 된다? K, Q 묶어내고 R 플러스 이 거리 더하기 R 마이너스에 Q를 묶으니까 좀 그런가요? Q 묶지 맙시다. Q하고 여기 뭐다? 마이너스 Q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쓴 게 뭐다? 이거다. 이거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B는 뭐냐? B는 그냥 여기서 이론을 전개하려고 그냥 벡터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벡터적으로. 그래서 그림이 너무 더러운데 다시 좀 깨끗하게 써보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그래서 지금 R 플러스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쪽 향하는 이 벡터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 벡터가 뭐라고요? R 플러스 벡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하는 D라는 벡터를 정의할 건데요. 그 벡터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여기서 여기까지 벡터를 D 벡터로 정의할 겁니다. 그럼 R 플러스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R 플러스 벡터는요. 그림을 잘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를 해보세요. 빨간색을 쓸 거랬네. 어떻게 되나요? 이 내려오는 벡터는 어떻게 됐나요? 2분의 마이너스 D 벡터죠.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벡터는 그냥 R 벡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플러스 R 벡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을 바꿔서 귤색을 합시다. 네, 귤을 좋아하기 때문에. 걔는, 걔는 어떻게 되나요? 이 벡터 더하기 마찬가지로 이 벡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얘는 2분의 D 벡터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뭐가 돼요? 그러면은 삼각형법에 대해서 이 벡터가 되는 거 맞죠?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벡터 되는 거 맞죠? 네,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R 마이너스 벡터는 밑에 이 벡터 말하는 겁니다. 이쪽 향하는 는 2분의 D 벡터 더하기 R 벡터. 그래서 지금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까지 했던 게 이거였고요. 이 식만 봐서는 뭐 아까 R 플러스랑 R 마이너스 크기도 비슷했는데 이걸 다시 역수를 취해서 뺀다는 게 아주
불편한 식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식으로 유용한 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하는 과정이고 보시면은 먼저 R 벡터 이렇게 나타냈죠.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세타가 뭐냐면은 세타는 다이폴 모멘트랑 다이폴 모멘트 방향이 나중에 우리 전에서도 배웠지만 이쪽 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방향 중요한 건 아니네. 방향도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 방향이랑 결국 이 R 벡터 방향, 이 사이각을 말합니다. 이 사이각 세타. 그러니까 다이폴 모멘트 방향 이 방향이고 R 방향 이 방향이잖아요. 다이폴 모멘트 방향. 이 사이각을 세타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각도도 이제 세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R 벡터는 얘 더하기 얘 하면은 결국 이 R 벡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벡터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결국 이쪽을 y 햇으로 놓을 거기 때문에 사인이 되죠. 그래서 r 사인 세타 y 햇이 되는 거죠. 얘는 그러면 r 코사인 세타 z 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쓴 게 이 식입니다. 네, 이 식이고요. d는 그냥 길이 곱하기 k 그래서 된 거고.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이제 보시면 아까랑 좀 주의할 게 이제 아까는 r 플러스의 벡터를 구한 거고 지금 연하게 쓰여져 있잖아요. 진하게 쓰여 있는 건 벡터고 연하게 쓰여져 있는 건 r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쓰자면은 써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까 r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r 벡터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2분의 1 d 벡터. 그리고 이거의 크기를 구해야 되죠. 지금 크기.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다시 쓰면은 저 그대로 적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적으면 어떻게 된다? y hat ks은 같이 묶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y hat r sin 세타 하고 ks은 묶겠습니다. ks은 묶고 저는 z라고 적으니까 스타일이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빼기 여기 2분의 1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빼기 2분의 t 이렇게 얘 뭐다? 얘 크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r을 먼저 끄집어내겠습니다. r을 끄집어내고 벡터가 이렇게 수직인 벡터잖아요. 서로 수직인 벡터가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벡터 이 안에 성분의 제곱을 해서 더하면 돼요. 얘를 쉽게 보여드리면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가 뭐 3,2인 2,0인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의 크기는 뭐다? 9 더하기 4의 루트 씌우면 답이죠. 그렇게 할 겁니다. 성분을 각각 제곱해서. 그 전에 먼저 r을 뽑아내면은 r 뽑아내고 한 번에 가볼게요. 성분 제곱하세요. 사인 제곱 세타. 그 뒤에 것도 r 뽑아내면서 성분 제곱해주세요. 그러면은 암산이 안 되니까 먼저 뽑아낸 다음에 제곱하겠습니다. 2분의 r d 한 다음에 이렇게 제곱이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된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rd 코사인 세타 더하기 4r 제곱분의 d 제곱이 되네요. 네. 그래서 얘는 1이 되죠.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있어야 되고 r분의 d는 뭐 차원이 없어요. 지금 차원이 없죠. 길이분의 길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x로 정의할 건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은 1보다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항정리 사용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는 x로 표시했네요. x. 그 다음에 얘도 x제곱이 되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끝까지 막 끌고 가요. 끝까지 끌고 가서 이 다음 식이 이걸 사용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걸 하나의 변수처럼 생각해서 이 항정리 1 플러스 뭐 알파의 n승은 하면서 쭉쭉 나갔는데 뭐 이렇게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x제곱 이상의 항은 무시하였다. 근데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있나 싶고요. 어떤 1보다 아주 작은 값이 있을 때 x 더하기 x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x가 되는 거예요. x가 1보다 더 작을 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나요? 뒤에 값 그냥 바로 날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날리고 이렇게 밑에 거 안 할게요. 밑에 거, 그러니까 먼저 날리고 시작하는 게 더 편하지. 이게 왜 줄줄이 끌고 다닐 필요 없죠. 네, 일단 날리고. 그리고 이 항정리도 이 뒤에 항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굳이 뭐 물리에서 특히 일반 물리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고 기억할 것은 그냥 제 간단한 그 1차, 2차 항인가? 거기까지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뭐 p의 x p의 n승 xn승 모양을 좀 똑같게 xn승이라 그러면요 1 플러스 nx가 돼요. 어떨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x가 1보다 아주 작을 때 한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다?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r 루트를 2분의 1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코사인 세타 2분의 1이죠. 네. 네, 세타는 그렇게 뭐 상관없고요. 어쨌든 x가 굉장히 작죠. 코사인 세타 아무리 커봤자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작기 때문에 이 전체 항도 무지하게 1에 비해서 작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다 얘는 결국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것만 r은 그냥 붙여주는 거고 1 마이너스 2분의 1 x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게 뭐다? 이게 나온 겁니다. 똑같죠? 네. 이게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렇게 좀 우리가, 복잡하게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그냥 그림으로 해결 가능돼 있죠. 그래서, 지금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교수님이 이렇게 좀 수학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냥 다 지우고, 한 방에 그림 그리면 한 방에 다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 네. 할 필요가 없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일반 물리에서 할 필요가 할 필요가 없는 걸 이제 힘 빠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d고요. 어떤 위치에서의 다이폴 모멘트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거 봤을 때 이게 그 각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각도. 또 이렇게 그려도 이게 거의 각도 되겠네요. 약간 근사예요. 이게 아주 멀기 때문에 근사. 네, 근사라 생각하시고. 그럼 어떻게 됐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뭐요? R 플러스였죠? 여기서 여기까지 뭐? R 마이너스였죠? 그러면 봅시다. R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이? 지금 여기까지 한 거 그림으로 한번 해결해 드립니다.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 서로 같아요. 같아 보이나요? 이게 중심값이니까 이렇게 같겠죠. 이 길이는 뭐다? 이게 2분의 d잖아요. 2분의 d. 코사인인가요? 사인인가요?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다. 네. 그럼 결론이 뭐다? r 플러스는 r에 2분의 d 코사인 세타 하면 답이 된다. 네. r 마이너스는 뭐다? 더 길어졌죠? 그러니까 쟤는 r에서 이만큼 더 길어졌죠? 길어진 거 느낌 오나요? 약간 근사해요. 완벽히 안 똑같은데요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근사나 그림에서 근사나 뭐 어떻게 된다? 2분의 d 코사인 세타다. 그럼 이게 결국 우리가 한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안 똑같은데 할 수 있는데 r을 묶어냈잖아요. 그래서 얘도 r 묶어내면 r분의 d 나온다고요. r분의 d. 네, 그게 x로 표현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식이다? 완벽히 똑같은 식이다. 네, 완벽히 똑같은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식으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 식으로 할게요. 네, 그림으로 바로 이렇게 구했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역수를 취해야 되는데, 아까 그 전이식이 역수였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항정리 있을 때, 어느 게 더 크죠? 지금 이게 훨씬 크죠? 이게 D에 비해서. 그래서 묶어내야 되는데, 이제 뭘 묶어내야 되는가. 그래서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큰 걸 밖으로 묶어낸다. 큰 걸 끄집어낸다. 큰 걸로 묶어낸다. 큰 걸 빼내세요. 뭐가 더 커요? R이 더 크죠? 그럼 R로 묶으시면 됩니다. R로 이렇게. 1 되고, 2R분의 D, 코사인, 세타에 어떻게 되나요? 전체의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게 큰 걸로 묶어냈기 때문에 얘가 1보다 아주 작게 돼서 이항 정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R분의 1 그대로 쓰고 1, 이거 곱하면 되잖아요. 그냥 어떻게 된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2R분의 D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밑에 식 똑같이 쓰면요. 이거 뭐 부호밖에 차이 안 나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R-분의 1은 똑같이 되는데 부호만 달라지겠죠. 네, 부호만 달라질 거고. 그래서 두 식을 결국 여기서 빼는 거죠. 두 식을 이렇게 빼면 된다.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날라가네요. 1이 날라가고 얘만 2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된다? V는 결국 V는 KQ는 써주고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어떻게 된다? KQ 써주고 어떻게 된다? 2R이랑 제곱이 또 되네요. 2는 없어지겠죠? R 제곱분의 D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 아까 전이 아니라 전에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P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P의 크기가 뭐였죠? P의 크기는 QD였어요. D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Q는 이거 하나의 전하량, 얘는 마이너스 Q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Q가 있고, 네, 대문자로 썼네.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어쨌든 QD. 그래서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K R 제곱분의 다이폴 모멘트 쓰고 코사인 세타. 근데 이제 코사인 세타가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다이폴 모멘트랑 그 이쪽으로 향하는 이쪽 벡터의 서로 이거였어요. 사이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를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 R 햇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글씨를 너무 못 쓰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그래서 R 제곱분의 P R 햇이라고 적으면은 얘는 다시 1로 가보는 건 이제 쉽거든요. 1로 다시 가보면은 맞음을 알 수 있어요. 네. 다이폴 모멘트 방향은 우리 전에 배웠습니다.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면은 이쪽 방향이라는 게 다이폴 모멘트 방향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2번인데요. 2번은 제가 첫 문장을 정확히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걸 해석하자면은 파워웨이가 아까 말했듯이 몰래서 파워웨이는 이제 아주 멀리서란 뜻이에요. 그 아주 멀리서. 그래서 아주 멀리서 이제 Q라는 전화를 이렇게 근처로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쩌라고? 그래서 가져와서 어쩌라고? 아주 멀리서.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전이의 기준점이 무한대에서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지, 그러니까 V를 이제 정의될 때 무한대에서 가져오라는 뭐 살짝 그런 의도인지 뭔지 제가 첫 문장은 왜 이걸 넣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어, 얘도 문장만 읽어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의미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의미하는 건 입자를 어, 여기에 이제 수직이 되게끔 입자를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놓는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 마지막 종착 0이에요. 종착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어떤 Q에 대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직선으로 생각해보면 좀 더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뭐 플러스 차지를 이렇게 뭐 가져온다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딱 가져온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처음에 여기서 하는 1의 부호랑 이쪽에서 되는 1의 부호가 결국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0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제일 좋은 설명은 그냥 이걸로 설명하는 거죠. 이걸로. 네.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R 벡터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니까 결국 전이가 이제 0이잖아요. 전이 0이고 멀리서도 얼마? 절미선 다이폴 전이 0이었잖아요. 0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3번. 3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점전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여기서 있을 때 이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되죠? K R분의 Q가 되죠. Q가 있어요. 얘 P는 뭐였죠? P의 크기는 Q 곱하기 D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랑 만약에 다이폴 모멘트가 있어가지고 Q 마이너스 Q 다이폴 모멘트 이쪽이 되죠. 이럴 때 이 점에서의 전이랑 어느 게 더 셀 것 같아요? 당연히 얘가 더 에너지가 더 전이가 더 큽니다. 네, 크다고 해야 되나? 네, 큽니다. 그리고 멀어질 때도 얘는 어때요? 얘는 제곱분의 1꼴이죠. 전위가 급격히 약해져요. 힘은 어떻게 됐어? 힘은 세제곱분의 1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급격히 약해지고 얘에 비해서 당연히 그렇겠죠. 멀리서 보면 얘는 점잖은데 멀리서 보면 얘는 어떻게 된다? 겹쳐서 보이겠죠. 그럼 거의 0 중성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급격히 키클리 디스턴스 따라서 급격히 감소한다. 전위가 얘 같은 경우 애초에 그리고 수직 방향이면 계속 0이에요. 전이 이쪽 수직 방향 선분은 계속 0이고요. 지금은 그나마 센 이 P 방향 선분으로 설명하는데도 지금 이렇습니다.